이슈가 만난 피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팀의 서지원 팀장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하페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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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 진행하면서 막 가슴이 뛴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제가 정말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먼저 두 분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서지원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지원 검사입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최근에 만든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페트님.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하펠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하펠트님의 이 썸머타임 노래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가장 최신 신곡이시죠? 네. 지난 7월 14일 날 발매되었고요. 네. 노래 신곡입니다. 반응이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싱글 앨범 내시고 또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거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솔로로, 그러니까 하펠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낸 게 이제 2014년인데요. 그 후로 이제 원더걸스 활동도 병행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하펠트로서만 활동을 한 지는 이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5년 정도. 네. 어때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은 질문이시겠지만 원더걸스로 같이 활동하다가 또 병행하시다가 혼자서 지금 5년간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5년 정도 하셨으니까 하펠트로서의 정체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조금 처음에는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네, 하펠트로서의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하펠트라는 그 아티스트의 또 다른 행보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네. 전문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시기 위해 모셨는데 저희가 오늘 차근차근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서지원 검사님, 올해 7월이죠. 지난달인데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팀을 신설하셨어요. 어떤 팀입니까? 네, 이 TF팀은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성범죄들을 포함해서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요. 네.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팀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중책이라고 하기에는 네. 팀원 3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팀입니다. 네. 작은 조직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거대한 악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큰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거잖아요. 소감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법률가인 검사이자 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법과 실무를 담당해오는 동시에 또 네. 제가 피해자의 한 명으로서 현실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걸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자이자 피해자이다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앞서 뉴스의 3개 중에 2개가 여성에 대한 뉴스였어요. 하나는 해군 소속 여중사 관련된 뉴스였고 또 하나는 윤영찬 의원에게 온 메일, 그 이재명 지사를 돕지 않으며 여성 직원들을 납치하겠다라는 협박성 메일이었습니다. 오늘 해군 소속 여중사 뉴스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검사님? 저는 지난번 그 여중사 사망 사건 때 여중사의 어떤 자살 소식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정말 내가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를 한 번씩 접하면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때의 어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서 사실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통스러움에만 멈추지 않고 내가 여러 전문위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팀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셔서 이제 첫걸음을 하셨어요. 예은 씨 위촉식 어제 했죠. 네네. 어땠어요? 그 분위기 좀 생경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법무부에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긴 했는데요. 이제 저희 위원분들이 다들 굉장히 따뜻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인 게 처음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뭔가 설레었던 것 같아요. 네. 설레셨군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제의를 받게 되셨어요? 제의는 이제 서지현 검사님께서 서정 선생님 직접. 네, 저한테 SNS로 네,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소에 네. 물론 서정 검사라는 이름 석자는 알고 있었지만 네, 그럼요. 나에게 DM을 네, 이게 진짜 계정인가를 일단 조금 그럴 수 있죠. 확인을 했고 네네. 네,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그럴 수 있죠. 놀랐는데 되게 멋진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평소에도 이제 서지현 검사님이 이제 해오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네네.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밤에 네. DM을 보냈는데 네. 정말 바로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이 시간에 소속사에 확인을 해봤을 리가 없는데 아하. 그냥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답을 주신 거에 너무 감동했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소속사 분들도 얼마나 응원하고 네. 좋은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 아티스트로서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나 우리 하펠트님이 바로 하겠다. 사실은 글쎄요 조금 망설이실 거라고 생각했죠, 권사님도.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전혀 성폭력이라는 것은 무슨 요즘에 뭐 논란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여성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를 뭐 손상시킨다거나 그럼요. 또 이해는 되지 않죠. 무슨 이미지가 손상되는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비난을 접하게 될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선뜻 하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뜻 어떻게 선뜻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검사님이 누차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회에서 내가 하겠다, 이 일에 앞장서겠다. 어떻게 그렇게 선뜻 결심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검사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제가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검사님이 또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원분들이 계세요. 네, 또 보안업체에 계신 분, 또 뭐 변호사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활동하시는 그런 우리 뭐 추적단 불꽃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네. 또 저도 제가 여성 연예인의 입장에서 겪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좀 자문으로 듣고 싶으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분명히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좀 오래 고민을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네.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네. 그런 점에서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시네요. 저랑도 좀 비슷하신데요.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저 혼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네. 심플하시군요. 옳고 그른 네. 것만 딱 생각하시고. 네, 그 이상으로는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연예계 활동을 몇 년째 하셨죠? 제가 이제 14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14년 동안 연예인 활동 하시면서 연예 활동 하시면서 그냥 심플하게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들 우리 대중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음악으로서 어떤 또 편견이나 그런 그렇죠. 생각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저도 음악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성격이 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심을 잘 잡으려고 많이 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아까 우리 하펠트님이 잘 모르지만 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지만 서검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하펠트님이야말로 누구보다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네덜란드에 있는 AI 연구소에서 발간 보고서가 있어요. 네. 센서티라는 곳인데요. 20년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전문가가 음란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서양 영상 중에 25%가 한국의 K-팝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였어요. 세상에. 그래서 K-팝 가수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세대 K-팝 아이돌 가수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 하펠트님이 정말 적격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펠트님은 14년 동안 본인의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 특별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듣고 반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하. 이제 처음에 하펠트님이 위촉된다라는 기사가 났을 때 악성 댓글들이 뭘 한다고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게, 이런 저도 댓글들을 봤어요. 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저희 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있고 IT 전문가가 있고 예술 쪽 계시고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IT 쪽 알지 못하거든요. IT 분이 법률 쪽 알지 못하거든요. 법률가가 예술 쪽이나 지금 이 현실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각자의 영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모아서 그 종합된 대책을 내놓자라는 게 저희 취지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예은님이야말로 정말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렇죠. 최고로 적합한 분이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14년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10년이면 강사님도 변하는데 저 16년 차 PD인데 저 전문가거든요. 14년이면 전문가죠. 저도 18년 차 검사인데 전문가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 우리 서 검사님이 얘기해 주신 비서양 영상 중 25%가 한국 K-팝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였다는 거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하페트님? 네,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여성가족부의 캠페인, 이 디지털 성범죄 아웃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도 네. 이제 그때 사실은 정보로 접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실질적으로 영상 같은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럼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실은 점점 더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사실 우리 하펠트님 온다고 해서 우리 20대 우리 그 스태프들이 여성분들이 막 너무 떨리고 막 슈퍼스타 만난다는 생각에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친구들한테 슈퍼스타인 그 K-팝 가수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피해자로 둔갑해 버린다면 그건 이 친구들에게도 엄청난 좌절이고 엄청난 두려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검사님? 그럼요. 이게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 여성,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정 검사님이 피해자이자 또 법률가로서 이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펠트님도 어떻게 보면 여성 연예인으로서 소비됐던 성적으로 소비됐었던 그런 피해자이자 또 활동가로 이 활동을 하게 되셨네요. 각오가 좀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위원회에 굉장히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서포트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어제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물론 영상 회의도 했었지만 정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대책들 또 대응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것들을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의 입장에서 홍보도 네. 잘 하고 싶고요. 네. 그 하펠트님이 함께 해줌으로써 검사님 엄청 힘이 되셨죠? 아유, 그럼요. 보도량이 일단 엄청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지연 검사가 팀장을 맡은 것과 하펠트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보통 우리 연예인들은 홍보대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했고요. 홍보대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약간 뭐 꽃 같은 위치에서 아하. 홍보만 하는 그런 건데 어제 여인님 우리 회의에 참석해서도 또 네. 활발하게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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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위촉식 하셨는데 우리 하펠트님 외에도 또 되게 멋진 분들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떤 그럼요. 분들이 함께 하세요? 네. 저희 위원장님은 낮은 목소리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그럼요. 네네 전쟁의 성폭력 희생자들, 그럼요. 성폭력 피해자들 분들의 그런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다수의 영화를 연출해 오신 변영주 감독님 그분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렇군요. 네, 작년 엠번방 사건을 최초로 탐사 취재했던 추적단 불꽃 그리고 엠번방에 잠입해서 수사 협조를 하고 또 국회 청원을 주도해서 그 딥페이크 처벌법을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 있어요. 네. 리셋이라는 분들 그런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또 평소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오신 오마이뉴스의 박정은 기자님 또
성폭력 예방 전문가이신 이하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 또 모여진 의견은 법제화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국내 법률가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독일 법학 박사 이런 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네. 오지원 변호사님, 박예한 변호사님, 또 박경규 박사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해외 각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도 토대로 해서 정말 국제적이고 약간 글로벌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실효적인 방안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방향에서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사실 TF팀 하면 그냥 모든 조직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다를 게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함께한 분들 명단을 보니까 이건 의지가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TF팀 팀장을 맡았다. 이게 그렇죠. 가장 그렇죠. 다른 점일 거고요. 네. 네, 아마 저희 위원회가 정부 위원회 중에 가장 젊은 위원회일 거예요. 네. 평균 연령이 36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위원들로 구성한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예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올해 초에 했었는데요. 네네. 그 피해자 중에 10대가 약 50%, 20대가 39%, 30대가 약 10%여서 10대에서 30대가 총 98.6%였어요. 이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이건 이제 피해자 비율이고요. 가해자 역시 대부분 이 연령대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보자 이런 뜻에서 젊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구성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시민사회, 예술, 법조, IT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정말 우리 작가가 이런 말을 붙였네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성들이 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우리가 한다. 네, 오늘 이 두 분의 여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검사 그리고 하펠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에서 또 이야기 더 깊이 이어가겠습니다.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9분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팀 서지연 팀장 그리고 하펠트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 검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음란물이고 비서양 영상 중 25%가 한국 K-팝 여성 연예인이었어요. 하펠트님 사실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로 산다는 거 물론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일이지만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연예인.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 같은 어려움을 좀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또 나서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예인으로서 또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상처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겪어왔던 것들, 또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길 바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한 10년 전쯤에 생각해보면 악플도 관심이다라는 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네. 견뎌야 된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연예인도 사람이고 또 인간으로서의 그렇죠. 상처가 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들이 많이 됐는데 이런 성범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인식이 바뀌고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럼요. 부분이라는 것들의 인식의 전환이 조금 더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검사님 상처만이 아니라 이건 범죄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회의에서 예은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이렇게 연예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소속사에서는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런 분들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소비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그렇죠. 예, 범죄 행위입니다. 네. 물론 이제 모든 소속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소속사들이 또 생각이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생각이 바뀌는 것만으로 연예인은 보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서검사님 같은 법률가들이 좀 법률적 제정도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대중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K-팝 여성 가수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낼 수 있는데 사실 동료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과도한 공격을 받거나 매도당했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픈 선택을 한 또 스타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하필트님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성 연예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보는 것 같아요. 네. 성검사님, 네. 이 성범죄가 그 빈도수라고 해야 됩니까? 양도 많아지고 질도 악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때요? 네, 4대 강력범죄라는 게 있어요. 흉악범죄를 얘기하는데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이렇게를 이제 4대 강력범죄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 대검찰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성범죄 강력범죄 중에 성범죄 비율이 91.3%예요. 아니, 그러니까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중에 이런 성범죄가 강력범죄. 93%, 91.3%라고요. 91%라고요. 그래서 매년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성범죄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이 성범죄 중에서 약 23%라고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다크웹, 암호화폐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더욱 네. 음성화,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력 범죄 중에 성범죄가 91.3%다. 이것은 그만큼 성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가 이 성범죄의 척결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가가 그래왔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국민들이 그렇다고 느끼지는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까요? 누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거든요. 네.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TF팀이 정말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피해자들을 일상 회복의 최전선에 일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최전선에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역할이나마 최선을 다할 네. 생각입니다. 하펠트님 이렇게 검사님이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하셨던 거죠. 함께 하자고. 안 넘어가실 수가 네, 없었을 네. 것 같은데요. 그쵸. 저 뜨거운 열정과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일반 검사님이었다면 아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 자체가 뭐 지금 삶을 다해 이 문제와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마음이 또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아까 검사님 얘기 중에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국민이 국가에게 보호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저는 연예인들도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나 피해자다. 나 이거 도와달라. 이거 해달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쵸. 네, 점점 근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TF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들이 실제로 와닿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은 부분들이 뭐 화폐라든지 어떤 부동산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서 범죄도 마찬가지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중들한테는 아직 조금 더 문제의 심각성이 이렇게 인지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에 디지털 화폐나 돈과 관련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일처럼 붕괴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라고 막 촉구하고 하는데 네. 정말 이 디지털 성범죄는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우리 하페트님 얘기 들으면서.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일반적인 생활과 가까워질 분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앞으로. 네. 맞습니다. 또 이 위원회와 우리 하펠트님의 활동으로 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훨씬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서지영 검사와 하펠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검사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피해자들을 우리가 도와드릴 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뭐 특수성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강도를 당했다, 뭐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범죄만 피해자들한테 엄청난 2차 가해가 쏟아지거든요. 네, 저 역시 너무나도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고 사실은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을 이러한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그 피해가 무한하고 영원해요.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까지도 영원히 자신의 일상이나 자신의 일상을 담은 합성물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타인들의 포르노로 소비된다. 정말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거든요. 네. 고통과 공포죠. 따라서 이 디지털 성범죄는 그 영상물을 신속하고 정말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지원이. 그럼요. 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별로 귀담아 들어주는 분들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건 성범죄 피해물이거든요. 네. 피해 영상물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것은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 집행기관이 나서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음란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엠번방 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음란물하고 성착취물을 구별을 하지 않았어서 음란물로 취급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삭제를 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 피해 영상물, 범죄로 인해서 생긴 물건에 대해서 방심위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삭제 권한을 수사기관과 법 집행기관 쪽으로 정확히 가져오는 이 법제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중요하게 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제 위촉식 끝나고 회의했다고 하셨잖아요, 패트님. 네.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회의에서? 일단 회의에서 다른 이제 위원분들이 가져오신 안건들 하나씩 훑어봤고요. 네, 그 또 각자 아직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네, 가졌습니다. 위원님들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네네. 회의 진행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와. 회의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이게 절박하고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 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하펠트님을 전문위원으로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연예인들의 삶과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대중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검사님?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 또 아티스트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은 씨가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비단 뭐 연예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저도 그냥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네, 저의 뭐 주변 가까운 친구들, 여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이 디지털 성범죄는 비단 지금은 이제 한국 여자 연예인의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점점 더 일상적인 그럼요. 피해자들이 지금도 많고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대변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건 이게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그 공감 그리고 플러스 행동
그게 합쳐졌을 때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펠트님 어때요? 우리 처음 한 14년 전에 그 연예인들을 바라보던 시점이 그런 관점이나 아니면 뭐 소속사에서 연예인을 보는 관점이나 사회 문화적으로의 소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그래도 많이 개선됐죠. 네, 점점 진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대중분들이 바라봐 주시는 시선이 바뀔 때 사실 뭐 소속사도 바뀔 수 있고 다 맞아요.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느 때 좀 그런 걸 느끼세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냥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그런 악플 같은 것에 대응하는 어떤 연예인들을 되게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전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맞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라디오스타 나오셨던 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거기 나서 그러셨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옳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더 호의적이었던 게 저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일상을 공유하시잖아요. 이제 대중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인처럼 또 이제 악플이라든지 이런 비난이나 비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아하.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공감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검사님 그 연예 뉴스에 댓글이 없어졌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저도 좋아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가. 네. 그런 거 보면 이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럼요. 알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검사님한테는 죄송한데 검찰보다 대중 연예인이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네. 빨리 변하지 않더라고요. 검찰은 안 변하는 거. 네, 검찰은 뭐 거의 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싸우시는 우리 검사님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정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이 두 분과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일이기도 하고 제 딸의 일이기도 하고 또 제 아들의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의 일이기도 해서 이 두 분에게 그리고 그 많은 의원님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좀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촉식 이후에 첫 동반 인터뷰세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대단한 거를 해냅니다.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지영 검사님부터. 저는 뭐 듣는 분들에게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걸 말씀드려보자면 네. 사실 제가 2018년도 1월에 미투를 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너무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거든요. 근데 네. 미투는 특별하거나 과격한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성범죄를 하지 말아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사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런 가해자들의 처벌과 피해자들의 회복이 피해자들만의 전투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일상의 회복의 시작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렇죠. 온전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332님이 서지영 검사님 이름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약자 편에 서서 빛내주시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핫배트님. 네. 일단은 네, 되게 좋은 일에 참여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네,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많은 위원분들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또 이런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볼 텐데, 네, 응원해 주시고, 네, 좋은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안도 해주실 거고 도움도 주실 건데 정말 위원회가 이거 하나는 정말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글쎄요, 서지영 검사님이 대답해 주시면. 아니 그래도 예은 씨가 아니 우리 하페트 씨가 네. 하페트님이 뭐 예를 들면 가해자들은 아예 정말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아주 엄벌붙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좀 현실적인 편이어서요, 제가. 네, 그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을 굉장히 감정적인 질문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그냥 이 위원회가 생기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팀장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이 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팀이 있기 전과 후가 달라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고 이 두 분과 그 외의 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페트님 노래 한 곡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네. 곡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 이제 작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에 세틀라잇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가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을 보고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요. 네, 좀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긴 여정이지만 네, 그래도 넌 빛나고 있다 이런 그렇군요. 가사를 가지고 있어서 네, 서지영 검사님을 위해서 제가 선곡해 보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정말로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정 검사님을 비롯해서 지금도 성범죄 가운데 고통받고 또 2차 가해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아페트님의 세틀라이트 함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